필장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 춘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요 화면 돌아갈 때 춘절이 언제부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춘절하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뭐 관련주다, 뭐 화장품이다, 뭐다 하면서 난리 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이번 춘절의 해외 여행객이 팬데믹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아, 다 나갔어요? 여행을 많이 갔죠. 근데 왜 국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보통 올해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예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관광객이 춘절에 열흘 정도 휴가 기간이 되거든요. 네. 여행을 가는 국가는 1위가 태국이고요. 2위가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홍콩, 한국, 호주 뭐 이런 순위입니다. 주로 따뜻한 나라를 춘절에 많이 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휴가 2번 있습니다. 춘절이 있고요. 노동절이 있습니다. 올해 노동절도 마찬가지로 7일 연휴입니다. 네. 공식 연휴가 3일이고요. 대체 휴일까지 일요일, 토요일까지 합쳐서 7일 동안 연휴인데 매년 네. 국내에 오는 중국 관광객은 춘절이 아니고 노동절 연휴 때 한국을 찾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위는 태국이었고요. 노동절에 놀러 간 나라의 경우에. 네. 그리고 2위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춘절보다는 중국 관광객 관련한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면 노동절 이때 주가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명동거리가 북적이는 이런 상황에서 모습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 춘절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한 4월 정도 네. 중순 정도에 노동절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쯤 되면 또 우리나라에는 예쁜 벚꽃이 또 한창 필 그런 그렇죠. 시즌이기도 해서 벚꽃도 보러 또 쇼핑도 하러 중국 관광객들이 좀 더 이번 춘절보다 많이 오기를 좀 바람을 가져보겠고요. 대표적인 중국 춘절 수혜주다라고 하면 뭐 화장품,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을 꼽긴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 차트를 봤더니 김태성 교수님 영 뭐 바닥에서 그냥 조금 반등하는 정도? 그 정도인가요? 네. 뭐 조금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 성에 안 찬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그쵸.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들의 지갑도 지금 얇습니다. 네, 제 지갑만 얇은 건 아닐 거예요. 모두 다 전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인들,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경기도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 예전만큼 이제 소비 여력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쪽에서 느낄 수 있냐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화장품주 안에서 엄청난 양극화를 좀 보였죠.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 쪽에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역사적인 랠리를 좀 보였고 반대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신저가 영역,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이 중국의 춘절이라든지 이러한 연휴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심리 자체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화장품주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양극화가 있었고 네. 카지노주도 사실 오늘 파라다이스 뉴스 보면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3분기까지였습니다. 4분기부터 다시 또 좋지 못한 성과를 좀 내다 보니 그래 작년에 잘했는데 올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내년에 어떡할 건데 이 물음에 이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또 완벽한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또 성장주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욕심을 좀 내려놓자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나온 리포트 제목 하나를 제가 지금 봤더니 지나간 실망, 다가올 회복.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1조 원을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하향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최대 매출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숫자가 어쨌든 찍히는데 뭔가 그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전망이 좀 있는 건가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배당률이 1, 2%밖에 안 나오던 어찌 보면은 좀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코로나 때 거품 확 빠지고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다. 뭐 강원랜드를 보셔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배당률을 2%, 3% 혹은 그 이상을 목표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중국인 관광객들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소비하는 패턴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호텔 가서 명품 사고 면세점 가가지고 단체 쇼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도 해외에 나갈 때 미리미리 에어비앤비와 같은 그 중국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좀
맛집이나 아니면은 좀 지방이 예쁜 곳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쪽을 가서 본인들의 페이를 쓰면서 본인들의 이제 알리페이 같은 걸 쓰면서 본인들이 일정을 짜서 돌아다니고요. 쇼핑보다는 즐기기 위한 관광.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여기 가면은 뭘 사와야 돼 이런 단체 관광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가 짜서 직접 즐기고 돌아가는 그런 관광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호텔이나 그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변하는 트렌드가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사실 중국 예전에 단체 관광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모멘텀을 받았던 기업들보다는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은 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즐길까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게 강남 피부과죠. 강남 피부과 관련주 있나요? 많죠. 클래시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곳 보시면은 지금 강남의 피부과를 가시면은 중국어, 태국어 혹은 베트남어 이런 네. 걸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의료 관광을 기획해서 코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면은 미용을 좀 하고 난 뒤에 갈 때 뭘 사갈 거냐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좀 중소형 화장품들 있죠. 아이돌 화장. 그쵸, 그쵸. 과거처럼 아모레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면세점에서 우리가 좀 또. 이게 트렌드에 맞는 그런 화장품을 쇼핑하고 그런 쪽으로 소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네네.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붙는 다른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도 중국 모멘텀이 받을 섹터 어떤 예전에 제가 기억했을 때 그 중국 막 관광객들 들어왔을 때 카지노 봐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뭐 일단 오지 않고 많이 오지 않고 네. 근데 두 번째로는 뭐 테이버거스가 얘기했던 대로 과거에는 제품을 소비했지만 이제 경험을 소비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나마 이제 관련주로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면 저는 콘텐츠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와서 컨텐츠를 소비해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현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와서 뭐 아티스트들의 뭐 흔적을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장을 간다든지 네. 반대로 그와 관련된 소비를 하고 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은 뭐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몇 가지 게임들의 판호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만큼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는 엔터와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가 있을 수 있다. 그 핵심 포인트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는지에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의견 쭉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대중 교수, 중국인의 한국 방문 노동절이 최선호다. 4월 말씀해 주셨고요. 김종효 교수, 중국 유커보다는 부양책에 관심을 가져보자. 김태성 교수는 내려놓자. 그들의 지갑도 가볍다. 테이버 교수, 중국 경기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